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 살면서 서울집 알아보기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까지는 서울에 사는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구할 때 이제 도움을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알아보고자 할 때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 지방에 사는 분들은 서울의 아파트를 어떻게 구하시나.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뭐 입소문을 듣거나 또 주변 분들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서울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몇억 원이 되는 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사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분들도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자 하실 때는 최소한의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부에서는 먼저 아파트 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도상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잘 모르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구나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오늘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구이 현대 2단지 아파트가 주변이 어떤지, 또 입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띄워놨는데요. 요게 이제 구이 현대 2단지 아파트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는 알지만 사실 정확히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많이 줄였나요?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강변역이라고 보이시죠? 아까 아파트가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시면 이쪽 오른쪽에는 강동구가 있고요. 바로 남쪽으로는 잠실이 있습니다. 잠실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시면 여기에 이제 뭐 압구정이라든지 청담과 같은 강남도 있고요. 조금 더 이쪽으로 쭉 가보시면 서울시청도 나오고 광화문도 나오고 종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시면 이제 중랑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 북동쪽으로 가시면 구리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 주변에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이렇게 좀 도상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아파트고요. 보시면 저는 이제 도로를 볼 거예요. 여기 천호대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올림픽대교도 보이시고, 그리고 요 밑으로 가면 여기 잠실대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왜 보냐면요. 차를 끌고서 강남이라든지 강동으로 진입하시는데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강변북로 있고, 요건 올림픽대로예요. 이 도로 타시면 고속도로 가기도 좋고 뭐 공항 가기도 좋고 편하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파트 주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는 아파트 좀 아시겠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좀 작아 보여도 1600세대나 있기 때문에 좀 대단지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하철역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투자를 하실 때 요 지하철역을 좀 간과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지하철역이 없는 동네도 많다 보니까 자차를 이용을 하세요. 자가용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하철역이 가지는, 그리고 그 역세권이라는 그런 것이 가지는 부동산에서 그 위치가 정말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가격차가 상당해요. 그래서 잘 모르실 때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또 노선이 있거든요. 지하철도. 그래서 그게 이제 일자리 노선으로 흔히 불리는데 뭐 2호선, 3호선, 5호선, 9호선, 신분당선 정도 되겠는데 그런 선호하는 노선의 역세권 아파트 위주로만 보셔도 사실은 크게 실패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뭐 500세대 이상, 그리고 또 역세권이라고 하면 직선거리로 500m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뭐 그런 조건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지하철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려보면, 우리 오늘 소개해드릴 그 현대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2호선 강변역에서 그것도 직선거리로 200에서 500m 정도 거리 내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쪽으로 가보시면요. 또, 그 2호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건 5호선의 광나루역에서도, 뭐, 도보로 걷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마을버스나 버스를 이용해서 접근 가능한 그 수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우리 아파트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동서울종합터미널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을 오고 가실 때 기차도 타시는데 고속버스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고속버스가 주로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아니면 여기 강변역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을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라면 왕래하기도 좋으시고, 그리고 오고 가면서 또 손님들이 찾아오시기도 좋거든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이질감이라든지 생소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닌가. 또 아파트 이야기 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동서울 종합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터미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용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규모도 커지고 현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테크노마트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전제품만 파는 데가 아니고 복합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인 뭐 마트라든지 음식점, 그리고 옷가게, 뭐 그 병원 같은 것들이 입점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군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실 때 본인 위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는 자가용으로 주로 다니지만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좀 중점에 두고서 아파트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대부분 선호하는 게 이제 학군이 좋은 걸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광남 학군으로 불리는 학교들이에요. 보시다시피 아파트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학군도 갖춘 아파트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인데, 우리 아파트 여기 있지만 여기가 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강 고수부지거든요. 쭉 이쪽이 초록색이. 그러면 한강의 환경이나 이런 공원 환경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이렇게 도상 분석을 좀 간단히 해봤고, 다음 2부에서는 제가 이제 직접 촬영을 한 임장 영상을 가지고선 아파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상 분석으로는 인사이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좀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이메일 주소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